세상은 공평하다고 배웠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대가는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고 보니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노력은 필요 조건이었을 뿐 충분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월급 명세서를 꺼내보니 6년 전 명세서와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모든 것이 비싸졌는데 제 월급만 2018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절반 이상이 연봉 동결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며 혼자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주 6일 출근에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토요일도 당연히 출근입니다. 어제 대학 동창회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 친구가 다들 어디서 만날까라고 물었고 누군가 강남의 비싼 레스토랑을 제안했습니다. 1인당 8만 원이라는 말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아라고 답장했을 텐데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8만 원이면 우리 집 일주일 식비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연봉이 대기업의 60% 수준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는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명함에는 세무법인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외제차를 몰고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냅니다. 대학 때는 같은 과 같은 학번으로 같은 강의실에서 졸고 같은 치킨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때는 격이 없었습니다. 서로 별명을 부르며 장난치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는 해외 출장 이야기를 하고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듣기만 합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6년째 월급이 똑같다는 말, 토요일에도 출근한다는 말, 8만 원짜리 저녁이 부담된다는 말. 이런 것들이 친구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상상이 됐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의 눈빛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톡방도 어느새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문직 친구들끼리 만나는 모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의 골프 모임, 그리고 저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몇몇이 조용히 만나는 소박한 술자리. 대학 때는 모두 한 무리였는데 40대가 되니 직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룹이 나뉘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게을렀나, 노력이 부족했나.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했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작았고 산업이 사양길이었고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제 삶이 무가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치를 찾으면 됐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제 속도로 걷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단톡방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 동료들과 소박한 저녁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구의 성공이 제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6년째 동결된 월급, 끝없는 야근, 그리고 벌어진 격차.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은 6년째 동결된 월급 속에서도 주 6일을 묵묵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한 청취자입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현실. 어디서 일하느냐가 어떻게 일하느냐보다 중요해진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노력은 필요 조건이었을 뿐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앞에서 말입니다. 대학 시절 같은 강의실에서 졸고 같은 치킨집에서 소주를 마시던 친구들. 그때는 격이 없었습니다. 서로 별명을 부르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니 직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룹이 나뉘었습니다. 전문직 친구들끼리, 대기업 친구들끼리,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몇몇이 조용히 만나는 소박한 술자리로. 가장 친했던 친구는 이제 세무법인 대표가 되어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외제차를 몰고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냅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년째 월급이 똑같다는 말, 토요일에도 출근한다는 말, 8만 원짜리 저녁이 부담된다는 말. 이런 것들이 동정이나 연민의 눈빛으로 돌아올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모임 공지. 1인당 8만 원이라는 금액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아라고 답장했을 텐데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8만 원이면 일주일 식비입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자신이 초라합니다.
사연 속 그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게을렀나, 노력이 부족했나?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작았고 산업이 사양길이었고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친구들과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무가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치를 찾으면 됐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속도로 걷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단톡방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회사 동료들과 소박한 저녁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구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누군가는 높은 연봉의 무게를, 누군가는 동결된 월급의 무게를, 누군가는 멀어진 관계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 무게가 다를 뿐 모두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게를 지고 계신가요?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의 가벼워 보이는 걸음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이라였습니다.